그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 이게 이제 보통 빅3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국무총리,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사를 일단 발표한 겁니다. 근데 김민석 의원은 아까 이제 내정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정이 됐어요, 진짜. 네. 됐는데 이제 뭐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국회 임명동의도 필요하고 여러 이제 뭐 관문이 남아 있는 건데 아무튼 김민석 의원은 뭐 지금 사선 의원이고 이번 어쨌든 대선에도 상당히 역할을 했죠. 총괄선대위원장인가 역할을 했고 또 계엄에 대해서 그 당시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을 얘기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계엄이 있느냐. 딱 그랬는데 결국 계엄이 현실화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김민석 의원이 그 발언에 있던 이 비판 수위가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감안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내란을 종식하는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의원의 여러 가지 그 통찰력 그리고 국정 경험 그리고 사선 의원으로서의 어떤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높이 샀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비서실장 강훈식 의원. 자, 강훈식은 비교적 개파색이었다는 그런 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찐명계는 아닌데 그럼에도 발탁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훈식 의원이 이제 강성 친명은 전혀 아니거든요. 상당히 온건한 이미지예요. 온건하고 그리고 이제 친명 비명 뭐 지금 현재 친명 비명이 의미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개파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 당내 여러 가지 개파적인 성격도 뭐 전혀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도 봤을 것 같고 또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뭐 이제 의원직 사퇴하겠죠. 사퇴하겠습니다만 야당과의 여러 가지 협치의 문제 그리고 아까 브릿지라는 단어를 쓰던데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조정 역할을 하는데 적임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강유정 대변인의 경우는 이번에도 상당한 활약을 많이 했어요. 강유정 대변인 많이 이제 보였죠. 영화 평론가이자 교수 출신이었죠. 그렇죠. 위성락 의원은 이제 비례대표인데 외교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비서 안보실장이 발탁이 된 것 같고 황인건 전 육군대장은 뭐 군 출신이니까 초장으로 발탁받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위성락 의원이 맡은 국가안보실장. 이게 위성락 의원은 외교부 북미국장 거쳐서 왜 한반도 교섭본부장도 지냈잖아요. 앞으로 좀 대미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안보실장이 이제 이 위성락 의원이 워낙 외교 안보 전문가니까 외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보실장이 안보라는 게 꼭 어떤 군사적인 안보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위성락 의원을 발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된 게 경호실장? 경호실장 이제 황인건 전 육군대장, 육군 사성장군 출신이에요. 경호실장, 경호처장은 뭐 대개 군 출신을 발탁을 하니까 그래서 발탁이 된 것 같고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을 지냈었네요. 나이가 되게 보니까 김민석 의원도 64년생 그리고 이제 황인건 전 육군대장 저분도 63년생으로 나오네요. 근데 지금 특이한 게 육군 사관학 출신이 아니에요. 경호처장이 3사 출신이라는 것도 저것도 약간 특이할 만하다. 그러니까 군 내에서도 과도하게 육사 출신으로 이루어진 이런 어떤 군 내부의 어떤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한 인사가 아닌가. 3사관학 출신을 발탁한 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나 비서실장이나 다 의원직은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아까 얘기가 나오는 게 의원직 사퇴를 하실 거죠? 라고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럼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사퇴해야죠. 총리나 비서실장한테 의원직을 갖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물론 장관은 뭐 사퇴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만 비서실장이 의원직을 갖고 간다면 말이 안 되겠죠. 오늘 바로 이제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취임과 동시에 당선과 동시에 취임하는 거니까 아마 내각의 진영을 웬만큼 짜놨을 거예요. 섀도우 캐비닛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인수위가 있거나 시간이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협의를 거쳐서 인물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부만 발표했는데 아마 계속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당분간 아마 윤석열 정부 때의 내각과의 동거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완전히 한꺼번에 전부 이제 임명하기는 어렵잖아요.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마 차관 위주로 가지 않을까. 차관은 새로 임명할 수는 있겠죠. 차관은 뭐 인사청문회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공백을 좀 메꾸고 국무위원들이 지금 11명 이상이 돼야지 국무위원 할 수가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빨리 내각을 교체해야 되니까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가 임명된 다음에 총리가 인사제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